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내용은요. 한국 국방 전략에 있어서 정말 파격적인 변화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바로 그 4조 6천억 원 규모의 아파치 헬기 36대 도입 계획. 이걸 전격 취소하고요. 네, 대신 그 예산으로 최대 650만 대. 정말 엄청난 수량이죠. 이 저가 자폭 드론을 생산하기로 했다는 소식입니다. 그렇죠. 액수도 그렇고 이 드론 수량도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인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왜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 그리고 이게 그냥 무기 바꾸는 걸 넘어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핵심만 짚어보죠. 자, 먼저 가장 궁금한 건 역시 아파치 헬기 도입 취소 결정입니다. 뭐랄까, 세계 최고 수준의 공격 헬기잖아요. 그렇죠. 상징성도 크고요. 네, 근데 왜 갑자기 방향을 틀었을까요? 이게 단순히 돈 문제, 예산 문제일까요? 비용 효율성 물론 중요합니다. 자료 보니까 아파치 한 대 가격이 거의 1,300억 원 가까이 되는데 자폭 드론은 뭐 대당 한 70만 원 정도로 추산되니까요. 와, 비교가 안 되네요. 네. 그런데 사실 더 근본적인 이유는 따로 있는 것 같아요. 바로 현대 전쟁의 양상이 바뀌고 있다는 점이죠. 아, 전쟁 양상의 변화요? 네. 우크라이나 전쟁 사례를 보면 명확해지잖아요. 저렴한 드론들이 아주 비싼 탱크나 헬기를 상당히 효과적으로 무력화시키는 모습들이 많이 나왔고요. 맞아요. 그런 영상들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랄까 소수 정예의 고가 장비 중심에서 이제는 압도적인 수량으로 어떤 전술적 우위를 확보하려는 그런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의 전환,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650만 대. 정말 들을수록 엄청난 숫자인데요. 근데 이 많은 걸 어떻게 다 만든다는 거죠?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목표인가요? 자료에 국내 기술력 이야기도 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아, 네. 바로 그 점이 이 계획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불가능한 목표만은 아니라는 거죠. 아, 그래요? 네, 자료에서도 언급됐듯이 이미 군 내부에서 장병들이 주도해서요, AI 센서나 배터리, 또 3D 프린팅 같은 기술을 활용해서 기존 부품 비용을 절반으로 줄이고, 네. 그러면서 한 45억 원 정도 예산을 절감한 성공 사례가 이미 있다는 거예요. 아, 그런 사례가 있었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에 이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는 건 단순히 드론을 그냥 많이 사오겠다 이런 차원을 넘어서요. 네. 국내 드론 기술 개발 역량하고 또 대량 생산 능력을 아주 획기적으로 끌어올리겠다 이런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거죠. 어쩌면 이게 K방산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도 있고요. 아하, 국내 기술 육성 측면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들리는데요. 그런데 말이죠. 이 아파치 헬기는 원래 미국산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이렇게 도입을 취소해버리면 혹시 미국과의 관계에는 좀 영향이 없을까요? 특히 뭐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라든지 예전에 관세 압박 이야기도 있었고 좀 민감한 시기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네, 그 부분도 자료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더군요. 이게 단순히 군사적인 결정만이 아니라 상당히 복잡한 외교적 계산이 깔려 있다는 분석입니다. 외교적 계산이요? 네, 그러니까 미국의 어떤 압박 속에서도 우리의 실리를 추구하려는 그런 균형 잡기의 일환이라는 거죠. 아, 균형 잡기. 그렇죠. 아파치 도입은 취소하지만 예를 들어 조선업 같은 다른 민수 분야에서 미국의 요구를 좀 들어주면서 균형을 맞추는 방식, 이런 걸 시도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를 좀 관리하면서 우리 국익을 추구하려는 그런 다변화 전략 같은 거군요. 네, 맞습니다. 요즘 다른 여러 나라에서도 보이는 그런 실리 외교의 한 모습으로 해석할 여지가 충분하죠. 동맹 관계라는 게 참 복잡하다는 걸 보여주는 대목이고요. 그렇군요. 그럼 정리해보면 이게 단순히 하나하나의 이유라기보다는 변화하는 전쟁 양상에 대한 대응, 또 압도적인 비용 효율성, 그리고 국내 방위산업 육성 의지, 여기에 더해서 복잡한 외교적 실리까지 이게 다 얽혀있는 결정이라고 봐야겠네요. 정확합니다. 아주 다층적인 고려가 담긴 결정이죠. 그럼 이 모든 것들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바, 그 큰 그림은 뭐라고 봐야 할까요?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자유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건 명백히 미래 전쟁에 대한 어떤 선제적인 준비, 투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래 전쟁 준비요? 네. 인공지능이나 자율기술 같은 것들이 계속 발전하면서 앞으로의 전쟁은 점점 더 소형화되고 또 무인화되고 분산되는 형태로 갈 가능성이 크거든요. 네, 그렇죠. 이 65만 대의 드론이라는 게 그냥 단순한 개별 무기가 아니고요. 서로 네트워크로 연결돼서 마치 벌떼처럼 협동작전을 펼칠 수 있는 그런 미래 전력의 기반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 네트워크 기반 전력?
흥미로운데요? 네, 물론 이걸 실제로 구현하려면 넘어야 할 산도 많습니다. 이런 대규모 생산 체계를 어떻게 구축할 거냐, 또 운용할 전문 인력은 어떻게 양성할 거냐, 그리고 국제적인 규범과는 어떻게 조화를 이룰 거냐, 이런 풀어야 할 숙제들도 분명히 남아있다는 점을 자료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것처럼 한국의 이번 결정은 정말 단순한 예산 조정을 넘어서는 것 같습니다. 국방 전략의 어떤 패러다임 자체를 바꾸려는 신호탄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변화하는 안보 환경 속에서 비용 효율성도 잡고 또 미래 잠재력까지 확보하려는 상당히 과감한 시도를 일으킵니다. 앞으로 이 결정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정말 주목해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생각해 볼 만한 질문 하나를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떤 질문인가요? 오늘 저희가 본 자료들에서는 깊이 다루진 않았는데요. 이렇게 대규모 드론 전력에 크게 의존하는 전략이 혹시 우리가 예상치 못한 어떤 새로운 유형의 취약점을 드러낼 가능성은 없을까요? 새로운 취약점, 예를 들면요. 예를 들어서 강력한 전자전 공격에 대한 방어 능력은 충분한가? 아니면 인공지능 기반의 자율 공격 드론이 혹시 오작동하거나 통제 불능 상태에 빠질 가능성, 이런 윤리적이거나 기술적인 딜레마 같은 것들 말입니다. 생각해보니 그렇네요. 드론이 많아지는 만큼 그런 위험도 커질 수 있겠군요. 네,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의 연장선상에서 이런 질문들을 한번 곱씹어 보시는 것도 상당히 의미 있는 일이 될 것 같습니다.